자, 두 번째는 건설기계 관련 업종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건설기계 관련해서도 뭐 요즘 뭐 인프라 투자라든지 아니면 뭐 재건 이야기들도 좀 나오고 있고 앞으로도 건설기계주들이 실적 시즌이니까 또 실적이 어떻게 나올지도 궁금한 상황이고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일단 건설기계가 실적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사실 뭐 놀라갈 이유가 없습니다. 근데 실적 대비해서 주가가 너무 좀 저평가되어 있는 상황이고 가장 큰 모멘텀은 아무래도 이제 미국 쪽 AI 데이터 센터 부분이라고 들 수 있을 텐데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오래됐는데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부분이 어떤 거냐면 우리가 어떤 이제 행정부가 바뀌었을 때 이제 대통령이 바뀌었을 때 2년 차에 인프라 투자를 가장 많이 하거든요. 그 부분과 관련돼서 이제 북미 쪽에 기반을 두고 있는 기업들도 상당히 좋은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좀 있는데 최근에 이제 뭐 신흥국들에서 이제 우리나라 건설 장비들을 굉장히 많이 수입을 해가는 상황인데 그 부분은 잠시 후에 이제 종목으로 들어갔을 때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작년에 경기 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건설 기계 쪽에서 침체였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좋은 실적을 낸 어떤 우리나라 건설기계 장비 기업들이 올해 이제 미국 쪽의 인프라 투자, 그다음에 AI 데이터 센터 건설과 맞물려서 상당히 좀 좋은 퍼포먼스 한번 낼 가능성이 있어서 저점 매수 관점에서 건설기계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대통령이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왔을 때 2년 차에 건설 투자, 인프라 투자 이런 걸 많이 하는 패턴을 생각해 봤을 때 뭐 트럼프 대통령도 항상 미국에서는 인프라 투자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늘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를 해보면서 그러면 건설기계주들은 뭘 보면 좋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뭐 대표적인 종목 딱 하나를 꼽으라고 한다라고 하면 HD 건설기가 될 것 같은데요. 얼마 전에 이제 합쳐져서 HD 건설기계로 이제 시장에서는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인도랑 아프리카 중심으로 지금 좋은 실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인도는 지금 뭐 인프라 투자하고 있으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아프리카에서는 왜 HD 건설기계의 이 굴삭기를 사가냐면 바로 금이죠, 금. 금값이 올라가면서 이 금광 개발이 지금 아프리카가 붐이라고 하는데 엄청나게 사가고 있죠. 연초에 벌써 이디오피아에서 굴착기 120대 정도를 벌써 납품을 이제 수주를 받았고요. HD 건설기계가 베트남 쪽에서도 71대. 연초서부터 이제 수주가 굉장히 좀 늘어나고 있는 부분 긍정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아쉬운 부분은 과거에 이제 뭐 현대 건설기계 인프라코어가 중국에서 잘 나갈 때는 탑10 안에 들긴 했었습니다만은 지금은 두 회사를 합쳐도 글로벌 한 14위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HD 건설 기계가 이제 합병을 해서 어떤 10위 안에 드는 걸 목표로 삼았다라고 하니까 뭐 실적은 뭐 사실 굉장히 좋았는데 주가 흐름은 잘 안 나와서 저평가 영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소형 건설 기계 이제 대표 주자 이제 두산 바켓을 한번 좀 설정을 해봤는데요. 미국 이제 소형 건설 장비 이제 시장 점유율 1위인 기업인 건 누구나 다 알고 계실 텐데 얼마 전에 좀 약간 재미있는 일이 있었습니다. 두산 바켓이 미국 위주의 영업을 하다 보니까 유럽 쪽이 굉장히 좀 약했었는데 독일의 이제 소형 건설 장비 두산 바켓과 똑같은 어떤 모델을 갖고 있는 독일 기업을 인수를 하려고 했는데 바크노이슨이라고 그걸 철회를 했는데 시장에서는 오히려 주가가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걸 시장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냐 하면 한 3조 원 정도의 비용이 드는 것은 그래도 좀 약간 자금 부담이 드는 게 아니냐라고 했는데 두산바켓이 이걸 이제 철수를 하면서 오히려 호재로 작용을 해서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좀 미쳤다는 점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유럽이 지금 이제 인프라가 굉장히 좀 낡았기 때문에 이제 많은 어떤 그 정비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유럽 같은 경우 어떤 대규모 건설 작업 공장보다는 지금 소규모 작업을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좀 많죠. 그런 부분에서 어떤 포크레인보다도 이제 조그만 건설 장비를 만드는 두산 바켓이 수요가 좀 많아지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두산 바켓을 두 번째로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네, 자 건설기계 뭐 대표적인 HD 건설기계와 두산 바켓. 큰 건설기계, 작은 건설기계 하나씩 받고 자 그러면 탑픽 종목으로는 뭐 이 대표적인 종목이 다 나와서 그럼 탑픽으로는 뭘 보시고 계신지 궁금한데요. 건설기계 이제 공통 분모라고 해서 무한궤도를 만드는 이제 진성 TS를 한번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제 하부 주행체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는데. 진성 TC를 분석을 할 때 다른 거를 볼 필요성이 없습니다. 딱 하나만 보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 이것만 체크를 하면 진성 TC의 주가 흐름과 실적을 우리가 한번 엿볼 수 있는 힌트가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 글로벌 1위 이 건설기계 기업이 이제 미국의 캐터필러라는 기업인데
이 캐터필러 이 하부 주행 부품을 장치를 가장 많이 납품하는 게 진성 TEC거든요. 근데 지금 시장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캐터필러 주가를 보면 사실 마이크론 차트와 거의 똑같을 정도로 계속적으로 이제 주가 상승이 나오고 있는 부분인데 그게 바로 실적과 연결된 부분이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그냥 간단히 표현을 하면 캐터필러의 어떤 실적은 이제 이 진성 TEC로 연결이 된다. 그러면은 진성 TEC는 아직 주가 상승이 미미하니까 캐터필러가 주가가 꺾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눈높이를 맞춰주는 주가 흐름은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캐터필러 전 세계 1위, 2위 코바츠, 3위 히타치 모두 이 진성 TEC 하부 주행 장치를 쓰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좀 지켜보시면 상당히 좋은 결과 기대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역사적인 고점이 한 17,000원 정도인데요. 매수가 목표가 손절가 말씀드리면 목표가는 역사적인 고점 17,000원보다 조금 더 높게 잡아서 충분히 갈 이유는 충분하니까 목표가는 2만 원, 손절 가격은 13,000원으로 한번 좀 가격 전략을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